얘는 옥션원에는 없습니다. 아셨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옥션원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공매는 섞여 있습니다. 기타 일반 재산, 국유재산, 압류재산 등등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자,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주는 재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꼼꼼히 봐야 될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 옥션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는 정보만 가지고 다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쭉 내려 보시잖아요. 보면 여기에 압류재산이라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종류가 압류재산인데요. 압류재산은 이 공매, 어떻게 보면 공매 원래 목적인 세금을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에 충실한 그런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류재산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다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압류재산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여기에 이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를 클릭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온비드에서 이 건물 등기, 세대 열람, 그리고 이런 전자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 열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유료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주도만 해도 23,000원만 해도 3달 동안 여러분들이 무유료긴 하지만 커피 4잔 값으로 그 옥션원에서 제공하는 공매 정보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공매는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재산명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을 하여, 입찰이라는 거는 자,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저 들어갈게요 라고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찰을 하던데요. 이 입찰하기 공고 일주일 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재산명세는 압류,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동산인 압류 재산에만 있는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 봐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재산 명세를 클릭해서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여기 압류 재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더 드렸어요. 어떤 포인트죠? 옥션원에서 지금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만 해도요. 근데 그 옥션에서 나와 있는 물건에서도 종류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옥션원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물건 종류가 있고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야 또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압류재산과 비압류재산은 아닙니다. 자,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온비드의 원래 역할인 세금을 부동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징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류재산은 옥션원에서도 정보가 잘 나와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디를 보냐, 이런 재산명세라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권리분석 플러스 그리고 이 재산에 팔았을 때 누구는 1번으로 돈 받아가고 누구는 2번으로 돈 받아가고 누구는 3번으로 돈 받아가는 그런 돈을 받아가는 배분이라는 순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압류재산 공매 재산 명세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은 압류재산을 봤을 때 이 재산 명세를 통해서 권리 분석과 그리고 돈을 받아간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계속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돈을 안겨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확히 말하면 돈입니다. 돈을 만들어주는 정보가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목공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료 강의에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배분여부 종기일자라고 해서 언제까지 돈을 받을지, 자, 돈 받을 사람들은 신청하세요라는 배분 요구를 언제까지 하세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매 재산, 이 재산이 지금 팔리는 게 얼마 정도 크기고 주소가 어디요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이 돈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 돈이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를 채권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공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눠야 되지만 이 전입일자 가지고 뭘 한다? 권리 분석이란 걸 합니다. 뭐예요? 대항력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이 확정 일자를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임차인이 배분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압류재산이라는 걸 봤을 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서 압류재산의 경우에서는 다 정보를 옥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압류재산이 아닌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간단하게 경매와 똑같은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온 부동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만 여기서 이제 재산 정리에서 팁을 드리면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땡땡 공사나 뭐 땡땡 어디 뭐 국토부나 무슨 부다 라고 하면 국가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오미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사건 번호, 물건 번호가 있지만 여기에서 재산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러데일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봐야 되냐? 자, 여기서는 이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뭘 보냐? 공고문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고문을 어디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독션이든 아니면 온비드든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볼 때도 항상 중요한 거 재산 종류, 압류재산과 압류재산 아닌 애들로 나눠서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비드 가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게 물건 번호거든요. 온비드 가서 이 주소를 다 칠 필요도 없어요. 물건 번호를 다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건 번호, 물건 번호를 컨트롤 C 하면 복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온비드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온비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 통합건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물건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물건 번호를 쭉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아까 기타 일반 재산으로 나온 그 물건이 나오죠. 클릭을 해보시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비용고 숙소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사용이다. 이런 것만 봐도 여기는 직원 숙소이기 때문에 명도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바로 전세 로트는 월세 로트 아니면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인가 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고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 이 해당 공고 보기를 보고 클릭해야 됩니다. 자, 이 온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옥션웨이라는 사이트는 쭉 보고 얘를 클릭을 하면 굉장히 눈에 잘 보입니다. 이게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지도 이렇게 보고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는 여기 뭐 물건 정보가 있고 입찰 이력을 또 들어가야지 되고 그리고 해당 공고를 또 봐야 되고 물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물건 세부 정보가 있고 밀찰 정보가 있고 시세가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해야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비드에서 딱 봤을 때 한 가지 이걸 꼭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찰 이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다. 자, 입찰 이력은 왜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이력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얼마나 유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같은 가격으로 누군가가 안 샀잖아요. 안 샀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이 물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건은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찰됐다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유찰됐다고 하면 이 낙찰을 받은 게 뭐냐?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90%를 못 내서 보증금을 미납한 케이스. 그러니까 보증금을 잃어버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보는 재매각 물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 상세 결과로 들어가 보면 몇 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유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입찰 이력을 보셨으면 그 다음에 뭐냐, 이 해당 공고 보기를 보면 이렇게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 입찰 공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 물건에 대한 공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건 어떻게 팔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됐고, 그리고 이 물건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옥션원에는 없습니다. 아셨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옥션원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압류재산 명세부터 잘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더 붙어서 비압류재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온비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이 입찰 공고문을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향후에 신탁, 공매를 정확히 투자를 하려고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문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입찰 공고문은 이렇게 이제 한글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택.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택이 들어왔다. 사택이 있다라고 하면 뭐다? 있다. 그리고 명도의 난이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들은 현장조사와 시세조사를 잘 하면 바로 명도 없이 전세와 월세를 놓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자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이 안내사항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안내사항과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공고문마다 이 안내한 내용과 유의해야 될 내용이 달라요. 그 말은 뭐다? 공고문에 따라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조건을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비압류 재산에서. 그리고 이 조건만 잘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또 돈도 되는 그런 정보도 많이 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죠. 현장의 설명을 실시하지 않고 어쩌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면 거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 물건은 현재 상태대로 팝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지만 쫄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면피용으로 다 해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 물건은 별도의 수리 없이 현재 상태로 계약되며 어쩌고저쩌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예요? 면피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재반사한 승낙항으로 간주하고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찰자,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 책임이 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물건에 대해서 사택이고 매각 부동산에 표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4.61 제곱이고 여기서 보면 조세특례 제한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어쩌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 압류재산에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하면 어렵죠. 이게 혜택으로 없습니다. 뭐가?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보통 84제곱에서 32에서 33평 정도 이하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거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평수 이상이 되면 부가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평수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입찰 방법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일반 입찰이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편 및 현장 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런 입찰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입찰서 제출 일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개찰 일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입찰서 제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쭉 내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뭐 청렴하고 뭔 상관 있어요? 네, 청렴이 뭔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죠. 이런 거 상관없는 거는 읽지 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낙찰자 결정 뭐 가장 비싸게 입찰 들어가면 낙찰하겠죠.
뭐 입찰보증금 이런 거 필요 없고 쭉 내려가서 이 공고문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읽으면 됩니다. 부자의커의 강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저는 알려드려요. 왜 다 봐요? 여러분들이 공매를 하고 신탁 공매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전체 내용의 10%도 안 됩니다. 10%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10% 플러스 90%까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배웁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배워요. 그러면서 너무 복잡해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포기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부자의커는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딱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만 포커스해서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쪽집게 과외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 수강생분들이 좀 낙찰이나 이런 게 높죠. 거의 낙찰률이 수강생 대비 거의 10% 이상 나오거든요. 그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 수강생이 한 2만 명인데 보니까 낙찰 받으신 분이 한 2,000명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도 한 1,000명 넘어가시고요. 그 말은 그만큼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또 투자를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배울 때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에 필요한 포인트만 배운다. 아셨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약 체결은 중요하겠죠. 낙찰 받으면 12월, 이건 15일 정도 주네요. 12월 이내 가서 낙찰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압류재산 아닌 애들은 낙찰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 중요합니다. 낙찰이 아니에요. 낙찰이 전부가 아닙니다. 낙찰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꽝꽝 찍어야 여러분들이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저 낙찰 받았는데요. 저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안 했는데요. 그럼 큰일 납니다. 보증금 날라가요. 아셨죠? 그래서 낙찰 받으면 15일 안에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낙찰 금액을 계약 보증금을 하고 구비서류는 그냥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개인은 굉장히 간단해요. 신분증하고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청년 계약은 필요 없고요. 대금 납부 방법이 이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잔금을 얼마에 내야 할지, 언제의 기간을 정해서 내야 될지. 왜 잔금을 가장 마지막에 내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더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이라고 하면 저는 계약도 14일이었잖아요. 그럼 낙찰받고 총 얼마 시간 있다? 74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자,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14일이면 12월, 1월, 2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넉넉하죠. 그럼 뭐예요? 이걸 가지고 대출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알아보시는데 저 같으면 뭘 하냐? 전세와 월세와 그리고 바로 단타할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소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국토공사라고 했잖아요. 담당자와 통화해서 자, 아직 잔금 못 냈는데 내가 그 집을 좀 수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수리.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안 해줘요. 왜 인테리어 하시는데? 수리를 좀 하려고 한다. 너무 지금 상태 안 좋아. 수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좀 키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오케이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라고 해야 돼요, 수리.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돈 번다고 해서 안 해줘요. 그리고 가서 견적증 뽑고 수리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거 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잔금일과 맞춰서 그 다음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압류재산이 아닌 기타 일반 재산, 신탁공매 여러 가지 재산의 뭐예요? 프리미엄입니다. 혜택이. 이런 혜택을 알고 접근하느냐 모르고 접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 드렸어요 이거. 팁 엄청 중요한 팁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매수대금 완납 하고 뭐 재반병은 당연히 낙찰자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다 해놓은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취득 제한이나 재산권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약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없네. 원래는 보통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있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미납된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된다? 라는 게 있고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고하는 곳에서 낸다. 왜?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공고문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